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통 아저씨 유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전에 고지가 미리 좀 나갔더라고요. 갑작스럽게 깜짝 등장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실패하게 됐습니다. 채팅창 좀 슬쩍 볼까요? 미리 좀 나갔죠. 오늘은 토마토 증권통 간판 앵커 창호 앵커님이 출격합니다 했는데 미리 좀 반겨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레츠꽃님 오 하시고 오땅 핫스파이시마님께서 창호 앵커님이 통아저씨 밀어내신 거예요 하셨는데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이 통아저씨가 저보다 방송도 선배시고 연배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밀어낼 수가 없어요. 조심스럽게 어디 잠깐 좀 갔다 오시는 것 같아서 잠깐 대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제출자 통삼촌. 삼촌이 뭔가 아저씨보다 더 약간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저는 아저씨가 더 친근하고 좋은데 통삼촌이라고 하니까 왠지 오늘따라 제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느낌이어서 이건 좀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폭풍 주식님, 장호행 주식왕님 반갑습니다. 이쪽은 확실히 유튜브랑 조금 다르게 평소에는 자주 못 뵀던 분들도 많이 좀 보이는군요. 왕언니님 눈썰미가 대단히 좋으신데요. 헤어스타일이 약간 변하셨습니다. 네, 변화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 마치고 바로 미용실로 가서 이발을 했는데 티가 좀 나나요? 좀 짧아졌죠? 여름이 되니까 날씨가 좀 더워졌잖아요. 사실은 원래 제가 이 머리를 좀 길러보려고 하다가 너무 더워지고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어제 보통 제가 3주마다 한 번씩 미용실을 가서 3주치 잘라달라고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는 2달치 잘라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머리를 오랜만에 좀 짧게 깎았습니다. 좀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띠 좀 잘 나오나요? 반응은 그래요. 오늘 한껏 단장하셨네요. 멋있어요. 이런 반응을 원했습니다. 아주 좋고요. 니코틴 카페인님 줍줍줍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양님 저렇게 남자분들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3주치 아니면 한 달치 요 정도 얘기하면은 길이를 적절히 좀 잘라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니코틴 카페인님, 에코님 맨들맨들 하셨는데 제임스님 저 얘기가 조금 치명적인데요. 장가 가셔도 되겠어요. 최근 들어서 주변에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말이죠. 제가 처음으로 제 친한 동생의 브라이덜 샤워에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브라이덜 샤워 아시죠? 그 신부와 신부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뭐 술도 한잔하고 뭐 예쁜 옷도 입고 사진 찍고 하는 그런 잔치 같은 거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이번 주 일요일에 브라이덜 샤워 참석합니다. 다 여자 동생들인데 저만 남자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여러분 혹시 브라이덜 샤워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선물을 좀 주면 좋을지 그 힌트 좀 주시죠. 제가 사실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뭘 해야 되나, 어떤 선물을 줘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서 라면도 먹고 같이 뭐 뒹굴거리면서 만화책도 보고 그리고 또 뭐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 할 예정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이디어 좀 오늘 방송하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설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 이 증권동팟에 참여하는 데는 친구분과 같이 하시면 더 좋죠. 친구 초대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분을 초대해 주시면 나도 2,000원, 친구도 한 3,000원 정도 상당의 코인을 받아갈 수가 있을 테니까 저희가 상품을 좀 전해드립니다. 꼭 좀 친구 초대하셔서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SNS에 인증 이벤트가 있죠. 우리 우승하신 분들 조금 이따 보면 우승자가 가려질 텐데 우승 화면을 정확히 싹 캡처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SNS에 딱 올려주시죠. 그리고 그 SNS 링크를 슬쩍 복사를 하셔가지고 저희 유튜브 증권토팟 게시물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일주일에 3분 뽑아서 3만 원어치 저희가 상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PD님 슬슬 출발해도 괜찮나요? 좀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일단 잠깐만요. 여우야님, 요리 잘해보기, 파스타 같은 거라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건 웬만해서 잘하는데 요리를 정말 못하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요리는 요리라고 하기도 뭐하죠? 계란 후라이, 그리고 밥 안치기, 라면 하나 더 하면 그냥 뭐 고기 스테이크 조금 구워 먹기 정도 말고는 요리를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자, 그리고 포풍주식님, 잠시만요. 이걸 좀 제가 설레는데요. 창호행 자체가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이 얘기 자체는 좋지만 실제 선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브라이덜 샤워를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되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우비아님, 라면 먹고 갈래는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바로 띄워주실까요? 자, 웹과 카툰의 합성어인 디지털 만화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정부에서 이 사람 육성한다고 해서 미스터 블루, 핑거 스토리 이런 관련주들이 뭐 난리도 아니죠. 자, 그래서 굉장히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소년 챔프 있고, 그리고 IQ 점프도 있고, 사실 이 챔프와 점프는 제가 초등학교 때였나? 매주 모았던 그 만화 잡지의 이름인데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만 읽었다는 건 답이 벌써 나온 거죠? 답은요, 오늘 정답 바로 웹툰이었습니다. 자, 웹과 카툰의 합성어, 이 디지털 만화는 정말 쉽죠. 웹과 카툰, 웹툰입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들이 정말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정답을 맞춰주셨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와중에 탈락자가 한 명이 나왔어요. 탈락하신 분 도대체 누구죠? 이 궁금해지는데, 제가 1번 문제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일부러 힌트를 안 드렸는데, 지금 이루다님 힌트 없이 훅 들어오신다고 좋아요 하셨는데요.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힌트를 미리 좀 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에서도 탈락자가 나온 거 보니까 아마도 잘못 누르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힌트를 미리 좀 준비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기 전에 힌트를 좀 먼저 드릴까요? 오늘 아이돌 팬층에게는 정말 난리도 아닌 소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제대를 했다고 해서 정말 대단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이돌과 트롯의 대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결을 좀 미리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로트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정도로만 힌트를 드리도록 하죠.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는요, 오늘 제대한 BTS 멤버가 아닌 사람은 바로 이겁니다. 자, RM과 V. 일단 이름부터가 이쪽은 약간 아이돌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임영웅 씨는 뭐 기가 막힌 트롯의 황태자 아니겠어요? 제가 앞서 뭐라고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트롯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힌트가 됐을까요? 자, 오늘의 정답은 바로 임영웅 씨였습니다. 그래요. RM과 B가 오늘 같이 전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BTS 팬분들께서는 지금 아미는 난리가 났죠. BTS의 멤버 RM과 B가 아닌 한 사람은 바로 임영웅 씨였습니다. 트롯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죠. 자, 탈락자가, 어머, 잠시만요. 또 탈락자가 한 명 나왔어요. 이분도 정답을 진짜 몰랐다기보다는 이것도 좀 오타, 뭐 잘못 누른 거겠죠? 손가락에 약간 그 에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탈락자가 벌써 지금 2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임스님, 임영웅, 트롯, 그리고 바이명님, 영웅스, 패스. 잠깐만요. 이 얘기가 읽기가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읽는 건데도 약간 좀 불안하긴 하네요. 임영웅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입니다. 참고로 작년이었나요? 제 절친한 동생의 결혼식에 임영웅 씨가 축가 부르러 왔었거든요. 대단하더라고요. 어머님들이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머리가 얼마나 작은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미모도 대단한데 노래 실력 듣고 기절할 뻔했잖아요. 자, 폭풍주시님, 저녁방을 BTS에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나요. 자, 열무님, 축가로 트로트를 부른 건가요? 트로트도 부르고 막 2곡인가 3곡 부르고 가셨어요.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무슨 콘서트장 온 것 같아서 신랑 신부가 그 순간만큼은 주인공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자, 어떻게 두 번째 문제까지 이렇게 맞춰봤는데 탈락자 2명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세 번째 문제로 가야 될 텐데, 일단 먼저 힌트 드릴게요.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하셨던 한마디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물가가 너무나 올랐다고 요 제품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화제가 많이 됐죠. 자, 그 알맹이 얘기는 사실 뭐 쏙 빠지고 그냥 요거 얼마 이 얘기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바로 띄워주시죠. 세 번째 문제는요, 이 대통령 땡땡 한 개 2,000원 진짜예요? 에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아니 이게 2,000원이나 된다고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라면이 있고요. 그리고 계란이 있고, 계란 한 개 2,000원이면 우리가 살 수가 있나요? 이거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자, 두부 한 개에 2,000원. 두부를 우리가 한 개라고 표현을 합니까? 한 뭐라고 하질 않나?
자, 일단 라면, 계란, 두부 중에 이것도 탈락자는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라면이죠. 아니 뭐 계란이 2,000원이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두부는 한 모라고 표현하잖아요. 라면 하나가 2,000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제 그 라면값 2,000원 얘기가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각종 뉴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이 얘기가 참 많이 있었죠. 자, 제임스님께서 미국 2,000원. 미국 뭐가 2,000원이에요? 미국의 라면이요? 아니면 미국 깐덩어리가요? 2,000원일 리는 없겠죠? 여우야님, 식당 라면 어디가 7,000원입니까? 물론 그래요. 그냥 라면도 있고 라면 중에서도 무슨 뭐 참치라면 이런 거 비싸잖아요. 참치라면 같은 거 정도면 비싸면 7,000원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렛츠고님, 국산 콩은 택도 없는 가격 두부라고 하셨는데, 잠시만요. 바이명님, 시장 두부 4,500원이에요? 두부 가격도 보통이 아닌데요. 제가 두부를 살 일이 별로 없어서 두부 가격은 잘 몰랐는데 그래요. 자, 어쨌든 그만큼 우리나라의 뭐 식료품을 포함해서 모든 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탈락자가 많이 좀 늘었습니다. 11명이 탈락했고 생존자 164명 남아 계십니다. 자, 일찌감치 탈락자가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힌트를 좀 미리 드릴 텐데요. 힌트를 좀 드리면 여러분 사이즈를 크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사이즈를 크게 우리 스케일 있게 가자고요. 좀 크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4번 문제는 이번에 공휴일 의무 휴업이 추진되는 유통사는 어딜까요? 라는 겁니다. 편의점도 있고요. 재래시장도 있겠고 대형마트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관할에서 알아서 이 규정을 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게 됐다는 거죠.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사이즈를 좀 크게 갔으면 좋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락 없겠죠? 자, 편의점, 재래시장, 대형마트 어디가 커요? 네, 정답은 바로 대형마트입니다. 정답은 대형마트죠. 물론 재래시장도 일부 정말 큰 시장으로 가면 대형마트 못지않게 더 큰 곳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평균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편의점보단 당연히 뭐 대형마트가 크겠고 우리가 말 자체가 대형이 들어가 있으니까 큰 사이즈로 접근하라는 힌트 나쁘지 않았죠? 괜찮았죠? 탈락자 지금 보니까요. 역시 제가 힌트를 제법 잘 드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탈락자 추가가 안 됐네요. 4번 문제에서는 전원 생존을 하셨습니다. 자, 블루버드님, 오늘 힌트 좋아요. 그렇죠. 힌트를 사실은 뭐 공을 들여서 성의를 다해서 준비한 건 아닌데 역시 힌트를 너무 많이 생각해서 드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힌트 자체는 쉽게 해야지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렛츠고님, 차분한 진행 좋아요. 네,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명님 힌트 덕분에 잘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힌트를 이번에도 잘 한번 드려볼게요. 미리 좀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학부 전공이 영어학과입니다. 영어 전공을 했어요. 조금 안 어울리죠? 그런데 고백을 좀 하자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영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나서 지금 10년 동안 영어를 쳐다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인 문법조차 다 기억이 나질 않을 정도입니다. 제가 영어를 별로 잘 못하는 상태에서 학부로 들어갔다가 고생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맨날 영어로 발표해야 되고 막 영어로 토론해야 되고 이렇게 너무 지겨워서 이제는 영어를 쓰질 않습니다. 힌트가 됐겠죠? 문제 주시죠. 정말 뚱딴지 같은 문제인데요. 글로벌 전기차 치킨 게임 주도하는 중국 업체는 어디입니까? 자, 여기서 영어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 하나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그래요. 테슬라는 영어지만 폭스바겐도 영어로 표시할 수 있겠지만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죠. 여기서 유일하게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 곳이 저기 있습니다. BYD로 읽지는 않고요. 이거 BYD로 우리가 읽어버릇하죠. 자, 그러면 테슬라와 폭스바겐, BYD 중에서 글로벌 전기차 치킨 게임을 주도하는 중국 업체는 바로 그렇죠. 여기죠. BYD로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 BYD가 바로 중국 업체입니다. 사실 근데 BYD보다도 최근에는 요 테슬라 여기가 굉장히 문제죠. 아니 머스크랑 트럼프랑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괜히 우리 전기차도 얻어맞잖아요.
오늘의 제가 준비하면서 진행하면서 화가 좀 가끔 올라오는군요. 자, 테슬라 아니었고요. 비아디가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탈락자는 조금 있네요. 17분이 탈락하셨고 생존자는 158명. 이 정도면 우리 피디님 이거 많이 생존한 편인가요? 아, 그래요? 많이 생존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힌트를 좀 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힌트를 조금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힌트 없이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냥냥님 센스 인정되시는 거죠? 아, 그래요? 창호의 거님 저는 이거 요즘에 유행하는 말인데 읽기가 참 민망해요. 창호의 거님 늦옷입니다. 늦옷. 여러분 이거 뭐 욕 같은 거 아니고 비속어 아닙니다. 늦옷이라고 좀 아세요?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다의 줄임말을 요즘에 늦옷이라고 합니다. 이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는데 늦옷 좋은 말이에요 요즘에. 그래요, 좋습니다. 자,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려서 탈락자가 너무 안 나오는 관계로 이번에는 힌트 없이 바로 갑니다. 다음 문제 띄워주시죠. 이번엔 넌센스입니다. 아이가 뜨거운데 손을 대려고 할 때 이 뜨거운 게 막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애가 손을 대려고 하면은 그때 뭐라고 할까요? 아이 보고 아 뜨거워. 이거는 내가 뜨거울 때 하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아이 디어. 애가 딘다는 얘기인가? 아이 아파. 디어랑 아파랑 이게 디어랑 아파랑 어디로 가야 뜨거움이 표시가 될까요? 요 정도면 힌트가 바로 즉석에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가 뜨거운데 손을 대려가면 아이디어. 요게 정답이에요. 두 번째 거 아이디어가 손디어. 그렇죠. 사실 디어가 이게 표준어는 아닐 텐데 넌센스니까 요 정도는 이해가 되시겠죠. 아이디어가 바로 아이가 뜨거운데 손을 대려고 할 때 하는 네 글자 말입니다.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그냥 웃고 넘기셔야 돼요. 여기서 진지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 와은야님 부활 준비. 블루버드님 잠시만요. 탈락자가 제법 늘어났네요. 24명이 탈락하셨는데 역시 넌센스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넌센스를 좋아하는데 제가 아재가 그 황제잖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맞추라고 저한테 문제를 내면 저는 잘 맞춰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넌센스를 잘 맞히는 그 센스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기만 좋아하지 잘 맞히지 못해요. 실제로 그래서 넌센스에 약한 분들이 오늘 탈락하신 분들이 좀 나오는군요. 무송이님 힌트가 불안불안하다고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힌트 진짜 기가 막히게 줘볼게요. 문제를 조금 이따 확인해 보시면 제가 힌트를 어마어마하게 잘 줬다는 사실을 느끼실 겁니다. 이거 사실 이번에 어려운 문제인데 힌트를 제가 잘 드리면서 생존자 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미리 드리면요. 여러분 이번에 정답은 살아있는 동물을 피해가세요. 뭐라고요? 동물을 피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문제 띄워주시죠.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바로 제주 사투리에서 나온 돈배고기에서 돈배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참고로요, 여러분. 돈배고기가 있고 돈배기가 있어요. 돈배기는 경상도 지역에서 이 상어고기를 의미하는 게 돈배기고 돈배고기의 돈배는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힌트를 뭐라고 드렸죠? 상어는 동물이고 돼지도 동물인 것 같은데요. 도마는 이게 뭡니까?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아마 다들 이쪽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 돈배고기에서 돈배가 뜻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도마입니다. 여러분, 돈배고기는요. 도마 위에 착착착착 썰어놓은 돼지고기를 의미하는 게 돈배고기입니다. 여러분 처음 한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돈배고기, 돈배기 몰라도 돼요. 아까 제 힌트 동물 아닌 거 골랐으면 오늘 탈락하신 분 없었을 텐데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 제가 힌트를 그렇게 드렸는데 탈락자가 50명이 됐어요. 갑자기 수십 명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생존자는 현재 124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이루다님 좋아 창호행 짱 하셨는데 이거 진짜 저 힌트 좀 센스 장난 아니지 않았어요? 바이명님 제주 식당 가서 알려주셨어요. 제주도에 식당 가면 저 얘기를 알려줘요? 제가 제주도에 제대로 놀러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좀 사실 공감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열무님 힌트가 난해했습니까? 힌트 이 정도면 굉장하지 않았나요? 나름대로 센스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7번 문제까지 다 흘러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부활이 가능한 마지막 문제로 왔거든요. 자, 마지막 문제 들어가기 전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좀 꺼내고 싶지가 않은데 제가 가끔 고향집에 내려가면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나이가 나이인지라 계속 장가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그 중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린애 찾지 말고 그냥 동갑내기 찾아가지고 살아라. 그래야 서로 너무 막 한쪽이 막 맞춰주고 이렇지 않고 서로 의리 지키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말씀을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오늘의 퀴즈 전해드립니다. 자, 8번 문제 부활이 되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띄워주시죠. 자, 춘향전 속에서 이몽룡과 성춘향의 나이 차는 우와 이거 생각해 본 적 없죠 여러분? 이몽룡이 연상일까요? 성춘향이 연상일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보고 뭐라고 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나이차 안 나는 친구를 만나라 이런 힌트를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정답은 그렇죠 이거죠. 누가 연상이에요? 그냥 둘이 동갑입니다. 이몽룡과 성춘향은 나이차가 없어요. 둘이 동갑내기인데 16살. 와, 충격적이죠? 지금 16살끼리 뭐 결혼 얘기 나오거나 이러면은 사회적인 화제가 될 텐데 저때 당시 조선시대였나요? 저때 당시에는 저때 결혼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이 성춘향과 이몽룡의 나이 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탈락자가 62명이고요. 생존자는 113명이었습니다. 자, 생존자가 100명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사실 또 알게 되네요. 냥냥님, 로미오도 16살이에요. 옛날 이야기 속에 결혼하는 나이는, 연애를 한창 하는 나이는 다 10대 저 때군요. 그래요. 저는 이제 40대로 왔는데도 아직 연애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자, 왕언니님, 거저먹은 동갑 땡스. 네, 감사합니다. 자, 힌트를 제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다음 문제를 가기 전에, 여러분, 참고로 9번, 10번 문제는 부활이 되질 않습니다. 미리 전해드리면서 9번 문제 힌트 좀 드리고 갈게요.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수가 있을 텐데, 참고로 요즘에 정책적인 기대감도 나오면서 암호화폐 관련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도 주식시장에서 막 들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세세하게 결을 나누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번에도 앞서 드렸던 힌트를 좀 반복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항목만 이번에 좀 스펠링이 따로 기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언어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의 문제 띄워주시죠.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무엇일까요? 관련된 얘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어제 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비트코인은 이건 좀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요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CBDC는 얘 혼자서만 자꾸 영어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블루버드님 영어다 하면서 제출자 어려워. 영어가 답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힌트를 드리잖아요. 영어가 답이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CBDC였습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줄여서 CBDC라고 하죠. 어제 스테이블 코인 요거 아니고요. 화제가 됐던 거. 비트코인 아니고요. CBDC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도 탈락자가 조금 나왔어요. 74명의 탈락자. 현재는 생존자가 정확히 101명입니다. 조금만 더 탈락하면 100명 아래로 내려올 것 같은데 다음 힌트는 좀 잘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마지막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SNS 인증 이벤트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우승을 하게 되면 우승자분들 우승화면을 싹 캡처를 하셔가지고 잘 갖고 있다가 여러분 개인 SNS에 딱 올려주시죠. 그리고 올린 걸 링크를 복사를 해요. 그리고 유튜브 증거도파 게시물에 댓글로 싹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주일에 3분을 추첨을 해서 3만 원 상당의 TTR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마지막 문제를 출발합니다. 네, 앞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라면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 물가 인상 얘기 기억하시죠? 라면 당연히 패스고 거기에 계란이랑 두부랑 나왔었는데 뭐라고요? 계란이랑 두부랑 나왔었는데까지가 힌트입니다.
계란이랑 두부가 나왔어요. 요 정도 힌트를 드리면서 마지막 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요. 치솟는 계란값을 표현하는 신조어는 뭘까요? 계란은 영어로 에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이죠. 에그도 있겠고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이고요. 요 정도로 결합시키면 뭐가 하나 또 나오겠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에그 플레이션입니다. 네, 치솟는 계란값을 표현하는 신조어는 에그 익스펜시브 아니고요. 이거는 에그 비싸네 이런 얘기잖아요. 에그플레이션이 바로 오늘의 정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탈락자 79명, 생존자가 96명이 남아있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생존자 우승하신 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00분 가까이 마지막 우승자분들이 남아 계시는데요. 많이 계십니다. 지금 잘 안 보여요. 조금만 키워주시죠. 주차 박님도 계시고 알바천국님, 딸기우유님, 우유한자님, 케이정님, 행운보라님 많은 분들께서 지금 우승을 해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우약꽃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 지금 우승 화면을 캡처해서 저희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일통 아저씨 유창호였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